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재호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은 X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이 없다라면서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최고점을 경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는 해시레이트에서 나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중 누가 당선되든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는 X를 통해 비트코인의 추세는 미국 대선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2020년 트럼프 집권 당시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313%를 기록했으며 바이든 임기 동안에도 비트코인은 1421% 올랐습니다. 매트릭스포트는 미국 대선은 비트코인 자체보단 생태계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비트코인은 강력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은 단기적으로 조정 흔들기가 나올 수 있으나 9월은 마지막 바닥 매집 구간임을 지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장세에서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신다면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시기보다 지금은 스윙으로 길게 내다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값이 크게 빠지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의 큰 틀에서 본다면 단순한 박스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해당 박스권 영역에서 자금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세력들의 엑시트가 보인다면 시즌 종료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박스권 영역에서 자금의 유입은 강세 시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력들이 시장에 떠났다는 엑시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도 포지션보다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겠죠.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향을 살펴보신다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알트코인의 매집이 이루어졌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알트불장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알트코인의 매집이 이루어졌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알트불장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알트코인의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전 경향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은 반감기도 진행되었고 미대선의 유동성 확보도 이루어지겠죠. 2022년과 2023년의 불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알트코인의 대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은 마지막 조정 및 흔들기 구간이라는 관점엔 변함없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찬스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알트코인의 시장 영향력이 약세함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는 바닥 매집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말 안에 모두가 기다리던 알트코인 시즌은 찾아올 것이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이니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차분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의 큰 틀은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 2024년에는 반감기도 진행되었고 미대선을 통한 유동성이 확대될 시즌이라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죠. 비트코인이 단숨에 1억을 돌파했었는데 그대로 1억 5천 2억까지 조정 없이 상승했다면 그게 더 불안했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찍고 현재의 내부적인 조정 국면이 진행되는 게 이치에 더 맞겠죠. 중장기 추세를 위협하지 않는 선의 내부 조정은 결국 강한 상승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전일 CPI가 발표되고 55,500달러 부근까지 급락하였으나 다시 내린 것을 다 말아올리는 급등의 움직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소 롤러코스터를 타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아시아 세션에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 뉴욕 세션에서 큰 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론 밤 10시 30분 이후부터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엔 아시아에서 코인 시장을 주도하였는데 미국에게 코인 시장 주도권을 뺏기면서 국내 투자자에겐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어제 엄청난 급등과 급락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내부적인 조정 국면 안에서 보합세 움직임에 불과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주거나 단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줄 만한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그에 따른 대응책과 액션을 취할 텐데 시장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일봉 및 4시간봉상으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에 중장기적인 스윙 접근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겠습니다. 즉, 매수 포지션 입장에서 스윙으로 차분히 매수 포지션을 모아갈 구간이지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기엔 비효율성을 나타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스윙적 접근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할지 몰라도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는 입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효율적임을 보여줍니다. 1시간봉 기준 하방으로는 별다른 지지 레벨은 보이지 않으며 상방으로는 저항 레벨들이 크게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접근하실 것이라면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이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현물 거래를 통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신다면 매수 잡고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시기보다 지금은 호흡을 길게 스윙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15분봉상으로 시장의 구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세 추세에서 강세 추세로 추세가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15분봉 종가 기준으로 58,5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뚫어낸다면 단기 추세는 강세 추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중장기 추세가 강세 추세이고 단기 추세는 약세 추세라 애매했는데 중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 모두 강세 추세로 전환된다면 9월이 마지막 바닥 매집 구간이라는 저희 관점에 더욱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금일 일간 매수층 유동성을 해소시켜 주었기에 금일 급격하게 하락세로 전환된다는 느낌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59,8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5,53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2,5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일 매수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주간의 매수측 유동성인 59,800달러 돌파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아시아 세션보다는 뉴욕 세션에서 큰 움직임이 많이 나오니 아시아 세션보다는 뉴욕 세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로우값을 해소시키며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오전장에서는 런던 하이값을 해소시키며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 뉴욕 오후장에서는 강세 마감되었습니다. 58,500달러 이상에서 종가 마감이 될 경우 짧은 단기 추세는 강세 추세로 전환됩니다. 또한 금일 일간 매수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단기 추세는 현재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58,500달러 이상의 가격대에서 종가 마감 진행 시 시장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 모두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9월은 마지막 매집 구간이라는 저희 관점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